어둠 속에서 제발 살려줘. 먼저 정말 힘이 너무 빠진 목소리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바람 빠진 풍선이다 그러는데 거진 바람 다 빠져버린 풍선에서 마지막 공기가 힘없이 빠져나오면 아는 듯한 소리 말이죠. 뭔가 아래로 푹 떨어지는 것처럼 공기보다 가볍게 느껴지는 소리. 호흡 소리인지 말소리인가 분간조차 하기 힘든 그 정도의 소리였다고 판단되었죠. 그리고 소리의 나이가 성인 남성은 절대 아니라고 판단. 그리고 여성 목소리도 아닌 것 같네요. 분명히 어린 남자 아이 목소리야. 내 머릿속에서 단정지은 결론은 확실하다는 제스처로 또 아드레날린을 확 뿌려줍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목덜미가 화끈하게 달아오르며 기분 좋은 쇠주의 추억에 찬물을 냅다 확 끼얹어 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인가? 목소리 맞는가? 아까 확인했잖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 괜한 신경거민 아닐까? 요즘 몸이 안 좋았잖아. 혹세를 많이 해서 기력이 좀 떨어졌지. 그래서 그런 걸 거야. 아니, 진짜라면 넌 정말 희대의 납치 사건 중심점에 서 있는 거야. 이건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지금이라도 폰을 들어. 귀찮아. 이제 그만하자. 그러다가 상상으로 좀 큰 소리에 잠이 깬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몇 시야. 대충 팔을 휘저으며 범위 내에 있는 것은 폰뿐이라 폰을 켜서 시간을 들여다봤죠. 12시 10분. 쇠주 한잔하고 잠든 지 1시간 조금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슬슬 정신이 기지개를 켜고 꿈에서 현실로 완전히 넘어온 상태였는데 이 시간에 또 술 처먹고 옥상에서 뜀뛰기 하냐. 후배 말로는 뭐 가끔씩 벌어지는 상황이라 그래서 별반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옥탑방에는 대학생 한 녀석이 자취하는데 자주 친구들이 와서 한 잔씩 하곤 한답니다. 저희 방 바로 위가 옥탑방이라 조금만 쿵해도 울림이 아래층까지 직격하는 구조거든요. 위에 살고 있는 녀석도 그걸 알기에 평소 조심하고 생활하지만 역시나 술이 한 잔 들어가고 또 마음이 괴로울 때면 예의 범절을 가장 쉽게 까먹어 버리죠. 지 잘난 세상이 되어 버리는데 예의 따위야. 그런데 처음에 들었던 소리는 지나가는 소리로 완전히 잠이 들 깬 상태라 그냥 소리였지 정도 인식인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온 상태에서 들었죠. 소리의 형체와 감도 느낌을 종합해보면 누가 옥상에서 100m 달리기를 시전했을 때 표현될 수 있는 소리와 매치율이 80 정도 되더군요. 아무리 술 한잔 했다고 12시에 옥상에서 달리기를 해. 이것들이. 그러고 다시 얼굴에 이불 뒤집어 씌우고 누웠죠. 또다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전 얼굴에 덮어쓴 이불을 머리킥으로 날리며 상체를 벌떡 일으켰습니다. 콘크리트 두드리는 소리가 먼저 나길래 짜증을 확 쳐 올렸는데 그 마지막 순간 또 미약하게 들리는 인간의 기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요상한 바람소리. 잘 들었나? 층간소음이라 해도 옥탑방에서 울림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사람 대화나 이야기는 거의 안 들리죠. 아니, 거의가 아니라 아예 안 들리죠. 지금 창문도 닫아 놓은 상태고 여기 온 지 며칠 안 됐지만 그동안 지들끼리 술 먹고 떠든 적이 있어요. 그때는 후배가 담배 핀다고 창문 열고 창문 앞에 서 있었거든요. 저도 밤 공기 마셔본다고 옆에 서 있었는데 위쪽 애들이 뭐라 지저귀는 소리는 들려왔어요. 하지만 뭔 소린지 파악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창문도 닫힌 상태에서 들리는 소리라 투다닥 하는 소리는 콘크리트를 발로 두드려서 나는 소리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엄마야는 상당히 강도 높게 질러야 들릴까 말까 하지 않겠어요? 아 진짜 또 뭐지? 하는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이 정도가 되었는데 잠이 오겠어요? 기분이 완전 경직돼서 목이 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다시 정적이 밀려왔습죠. 전태연하게 방에 불을 올리고 냉장고에서 음료 하나 꺼내 들고 창문가로 왔습니다. 그리고 검지로 창문틀을 살짝 찍어 누르고는 살살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솔솔 불어들어오면서 양목덜미가 시원하게 움찔거립니다. 일단 반 정도 열어놨습니다. 음료병 열고 물 한 모금 목구멍에 밀어넣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 골목길이 우중충하게 누워있을 뿐이죠. 저희 집이 살짝 다른 곳보다 움푹 솟은 고지대라 층수는 낮아도 건물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풍경이 사선으로 아래쪽 건물이 보이긴 하는 구조죠. 다만 전면 건물 층수가 저희 건물보다 높아
대층수에서는 전면의 집 벽만 보이긴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타다다다. 이것들 도대체 옥상에서 뭘 하는겨? 뭔 짓거리를 하길래 이런 요상한 소리를 내는겨? 그 소리가 참으로 묘했습니다. 사람이 우당탕거리며 나는 소리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차원이 달랐습니다. 분명 인위적인 소리긴 하지만 그건 자연이 만들어내는 소리랄까. 그러니까 강풍이 불어와 옥상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를 살짝 굴리는 소리랄까. 이게 아무쪼록 가장 정확한 표현에서 나오는 소리인 것 같군요. 딱 강풍에 돌 굴러갈 때 나올 듯한 소리였었죠. 또 가만히 창문의 기대 소리에 집중했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만약 위층 녀석들이 술 먹고 장난치고 논다면 떠드는 소리가 분명 같이 나야 하는데 달그락 소리 이외에는 진짜 너무 고요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 술 먹고 옥상 위 뛰어다니면서 이런 소리를 뽑아냈다면 웃고 떠들고 하는 소리가 같이 딸려 나와야 정상인데 진짜 그 달그락 소리 이외에는 쥐 죽은 듯이 고요한 정적만 뿜어댈 뿐이란 겁니다. 그럼 아까 들렸던 엄마야는 뭔 소린겨? 내 고막이 감청하고 내 뇌가 추역한 이 엄마야란 단어는 대체 뭐란 말인겨? 위쪽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도둑. 뭔 도둑이 옥상 시멘트 바닥에서 100m 달리길 할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다시 큰 비명소리가 나자 나도 모르게 억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이건 뭐 생각하고 자시고 뭐고 필요 없이 비명입니다. 전 너무 놀라 고개를 확 당기고 창문을 조심스럽게 쳐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쪼그리고 주저앉아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가슴이 콩닥콩닥 오두방정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진정하자. 냉정해야 해. 수초간 자신을 추스른 저는 시급히 TV를 켜고 볼륨을 올렸습니다만 무서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계속 나왔어요. 이미 제 방 불빛은 창문 너머로 뿜어져 나간 상태고 TV 소리라도 크게 나면 위쪽에서 뭔가 눈치채고 도둑이면 도망가거나 강도면 살인강도. 그 투더닥 소리가 몸싸움 벌이면서 난 소리였던가.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후다닥 하는 소리인데 누군가 잠시 뛰다서다 한 그런 느낌이고 이번 비명도 뭔가의 몫이도 놀라서 급박하게 나온 게지. 뭔가가 옥상 위에서 벌어지고 있으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사람이 비명을 질렀다면 그 사람이 아니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물론 신고도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일단 정황을 확인해 보자가 먼저였죠. 전 맥라이트 목에 걸고 운동화 졸라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어두침침한 복도만 봐도 소름이 올라오더군요. 다시 들어갈까? 내심 그런 생각도 들긴 했지만 치졸하게 그래도 사내 아닙니까? 올해 말이긴 해도 일단 복도 끝으로 나와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으로 나오니까 밤바람이 쑥 하고 불어오는 것이 양 목덜미에 전기가 찌릿하며 확 느낌이 서더군요. 조심스럽게 계단을 타고 오르는데 칙칙한 어둠이 요실금을 불러올 만큼 소름 끼치게 느껴지더군요. 맥라이트로 전면을 환하게 비추고 올라가고 있긴 했지만 워낙 간이 콩알만한 놈이라서 드디어 제 머리가 옥상 바닥에 걸려서 한두 걸음만 더 올라가면 옥상 위를 볼 수 있는 위치까지 와서 맥라이트 먼저 올려서 사방으로 휘저었죠. 왜 실제 전투에서 무서워 머리 내밀고 정조준에 못 쏘니까 만세 부르듯 소총만 머리 위로 올려서 무작위로 갈겨대죠. 제 모습이 딱 그겁니다. 한심하게 보이시죠? 여러분 실전에 나가보세요. 옥상에 혼자 올라가는 것 자체만도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정도 환경이면 그 자리에서 오줌 찌려 팬티를 적신 다에 제 쇠주 한 병을 걸겠습니다. 아니, 양주까지 걸겠습니다. 그만큼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는 겁니다. 대낮도 아니고 야밤 12시 넘어가는 순간에 비명 듣고 옥상 올라가는 위대한 사람을 본 적이나 있긴 있나요? 그냥 신고하면 되지 라고 하시겠죠. 그러한 행위는 귀신이면 물러가고 강도면 도망가라는 일종의 무언의 메시지였죠. 한 호흡 길게 땡겨 흡입하고는 빼꼼 옥상 위로 머리를 올렸습니다. 그때 무언가 허연 것이 눈앞에 휘리릭 거렸습니다. 다음 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